번째 금융거래가 이제 안 되니까 계좌 발급이 안 되겠죠. 계좌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인증서도 안 되고, 인증서 안 돼서 세금계산서 발행에도 문제 있고, 대기업 거래 이런 데 현업 등록이 안 됩니다. 본인 신분증 없이 할 수 없는 행동들이 다 안 된다. 근데 그 결과 그 암흑기 기간 동안에 그 중요한 매출을 마음대로 못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회계가 머니. 네, 안녕하세요. 저 동성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 박병곤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서회계법인 간판세무사 유상현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법인 전환의 암흑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사실 어떠한 책에도 암흑기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대표님이 만드신 용어인데 암흑기란 무엇인지 대표님이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암흑기라는 거는 이제 강의 목적으로 제가 하다가 너무 깝깝한 기간 이런 뜻으로 쓴 말인데, 이제 이게 뭐 강의도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 전화 와서 저한테 뭐 암흑기에 있는데요 이렇게 막 상담할 정도로 보통 명사가 돼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좀 설명을 좀 할 건데, 법인 전환이 이제 현물 출자라는 방식이 있어요. 반대말이 현금 출자인데, 현금은 뭐 1억이면 1억 금액이 딱 떨어지는 건데, 현물 출자는 내 토지 1억 집어넣고 주식 1억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토지는 1억이라는 게 자기 생각일 수 있거든. 나는 1억이라고 생각하지만 평가해보고 팔아보면 1억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법 체계에서는 더 되는 거보다는 덜 될까봐 현물 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면은 법원에 허가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나 토지 집어넣고 주식 좀 발행해서 회사를 설립할 건데요,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설립이다. 그래서 좀 용어가 좀 그런데 변태적으로 설립한다. 그래서 네. 변태 설립사항이라고 합니다. 그 변태 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 법인 전환을 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판사님 이거 좀 봐주세요 하고, 판사가 괜찮아 주식 발행해 할 기간까지가 짧아야 한 2개월, 길게는 막 3개월, 4개월, 5개월도 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예요. 법원에 허가받아서 법인으로 바꾸겠다. 그게 현물 출자 방식의 법인 전환인데, 내가 바꾸겠다고 하고 딱 기준일을 잡아가지고 기준일을 딱 끝내고, 뭘 끝내요? 개인 사업자를 끝내버리고. 저는 여태까지 10년, 20년 개인 사업자를 쭉 하고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3월 말일자로 끝내고 4월부터 시작해서 결산해가지고 법원에다 집어넣었더니 이게 7월 달에 판사가 오케이 했네? 그러면 4월 1일부터 7월까지 그 기간, 그게 암흑기예요. 대표님, 그럼 이 암흑기를 저도 이 회계법인에 와서 법인 전환 업무를 처음 하면서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법인 전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암흑기라는 게 결국 법인 등록번호가 안 나와서 생기는 일인데, 이런 법인 등록번호가 안 나오면 고객분들, 법인 전환을 하는 대표님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서 큰 사고가 나는지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그 시청자분들이 법인 전환 그냥 대충 했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람은 내가 박병곤이다, 여기 유상현이다를 증명하는 방식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번호가 있고 운전면허증, 요거 두 개면 신분 확인이 되고, 은행 가서도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 제시하고, 이런 것이 기본인데, 그럼 법인은 무생물인데 법인이 그 법인임을 증명하는 수단은 법인 등기부등본이라고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등록번호가 있고 그 등록번호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등록번호가 나오려면 판사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기간이 길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암흑기다 이런 얘기고, 등록번호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는지 봅시다. 즉 법인이 태어나지도 못한 채 사업은 영위해야 되니까 미리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내거든요. 그 현물 출자할 때 사업자 등록증 미리 내면 사업자 등록번호는 있어요. 두 가지 서류를 제가 얘기하는 건데, 사업자 등록증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은 국세청에다 나 이거 세금 낼게 하는 그런 서류고, 법인 등기부등본은 그 법인이 태어나는, 응애하고 태어나는. 내 얘기 한번 하면, 강의하는데 어떤 세무사가, 제가 사람들이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가 생기듯이 법인이 태어나면 법인 등록번호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무사인데 저 주민등록번호는 한 고2쯤 돼서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러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주민등록증 번호는 원래 있고 증이 그때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주민등록 번호에 해당하는 법인 등록 번호가 이제 등본이고, 암흑기가 그거라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는 있는데 법인 등록번호는 없는 그 상태를 암흑기라고 하고, 그 암흑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럼 법인으로서 어쨌든 은행 거래도 해야 될 거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 좀 만들 건데요. 왜냐면 매출한 거 돈 법인 통장으로 들어와야 될 거니까. 그럼 은행 직원이 법인 통장 좀 만들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법인 등기부등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개인한테 주민등록증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근데 제가 금방 그랬죠. 법인 등기부등본은 누가? 판사가 허락해야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어이구, 그쪽 업무를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은데 나는 이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은행 직원이?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법인 등기부등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똑같은 맥락의 일이 암흑기 내내 벌어집니다. 은행 말고 다른 기관들 어떤 기관에 가서 법인 이름으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번호 주고 우리 법인인데요 예비 법인이에요 우리 현물출자로 나중에 나온다니까 나 못 믿어? 뭐 이렇게 해도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상한 소리 이런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 주세요 은행에서 운전면허증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안 주고 자기 아파트 동대표 확인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고 나 이런 사람인데요 박병골인데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은행에서? 이상한 거 주지 마시고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벌어지는 그 기간이 2개월, 3개월 제가 가장 많이 걸린 게 7, 8개월까지 걸렸습니다. 이게 웃긴 게 15년 전에 제가 처음 할 때는 저도 초보 아니었겠어요? 초보? 우리 유세무사가 저랑 6년째 지금 이 법인전환 업무 선수가 돼 있지만 15년 전에 초보인데 초보 때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시는 개인기업 법인전환 혹시 하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앞에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자기 앞에 있는 세무사 저 법인전환 초보인데 저한테 한번 맡겨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선수입니다 다 그러죠. 실제로 선수가 아니고 책 찾아보고 아니면 내 강의 한번 들었던가 이 정도 수준 레벨일 건데 그걸 맡겼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15년 전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고객이 있는데 제가 법인전환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암흑기 만났어. 암흑기에서 벌어질 여러 가지 아까 같은 문제들 은행 가서 통장 하나 못 만드는 상황들 막 벌어져. 그러면 전화가 엄청 오죠 저한테. 처음에는 다 순발력으로 개깁니다. 순발력으로 그냥 그거 괜찮아요. 그 은행 뭐 나중에 나오면 만들면 돼요. 이렇게. 근데 진실이 내가 모르는 게 진실이기 때문에 드러나요. 2, 3개월 흐르면 누가 알게 돼. 그 개인사업자가 알게 돼. 당신 처음 해보는 거지. 이렇게 알게 된다고. 근데 죽고 싶었습니다. 아주 죽고 싶었고 전화 노이로제에 걸렸고 내가 7개월 걸렸으니까 그 한 3개월 차에는 이 개인사업자 반응이 그래요. 나 이런 건지 몰랐으니까 안 할 거야 법인전환. 나 못해. 그만둬. 그만두기에는 3개월 전에 폐업했습니다. 개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그런 기간이 이제 암흑기의 기간이고 지나서 보면 근데 이제 그 암흑기라고 제가 강의 목적으로 설명해서 그렇지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암흑기라는 단어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이런 요건 충족하면 양도세를 이월하고 이런 얘기만 나온다고. 근데 그거를 보고 세무사 회계사 정도 되는 사람들은 법 보고 해석해가지고 요거 내가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다 하다 보면 거의 필수적으로 만나는 코스다. 아주 크리티컬한 예로서는 은행 가서 계좌번 만드는 건 다른 방법이 있고 뭐 인터넷 뱅킹 신청 못하는 건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뭐 SK인가 이런 대기업하고 거래하는 개인사업자인데 협력업체 등록을 해야 돼요. 대기업은 거래처 등록. 아무하고나 거래 안 한다고. 그럼 대기업은 다 모든 업무가 분장돼 있으니까 매번 와서 물건을 갖다 놓고서는 납품하고 가는 개인사업자. SK랑 10년 20년 거래한 개인사업자인데 법인전환했어. 암흑기 도래했어. 아직 법인 등록번호 안 나왔어. 사업자 등록증만 있어. 그럼 매번 친하게 뭐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이렇게 물건 받던 사람들이 사업자 번호가 바뀌었잖아 개인에서 법인으로 협력업체 등록하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협력업체 등록하러 갑니다. 그럼 아까 상황 또 벌어져요. 협력업체 등록하러 왔는데요 등기부등본 주세요.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근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협력업체 등록이 안 되면 2달 석 달, 넉 달 동안 매출을 못 해요. 매출을 못 한다는 얘기는 물건을 못 판다는 얘기고 법인전환 한번 하려다가 2-3달 놀아야 되면 거기에 SK에다 한 달에 5억, 6억씩 매출했다. 1년에 막 60억씩 매출하는 데인데 한 15억 매출을 못 해. 그럼 돌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경험 없이 절대 미리 사전에 체크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도 경험한 건데 입찰도 있죠. 만약에 입찰을 한 업체들은 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으면 입찰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입찰에 결국 매출의 사활을 걸어야 하는 업체들한테는 그냥에서는 좀 큰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암흑기라는 존재를 모르고 법인전환을 한다. 그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길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간 거죠. 그런 것도 있었다. 옛날에 제가 죽고 싶었던 순간 그 사장님 얼굴이 지금도 사는데 그분이 개인사업자 시절에 물건을 수입한 거야. 유럽 이런 데서. 물건이 아직 우리나라로 자기 회사를 안 오고 보세구역에 딱 있었다고. 나는 사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하는데 그 사람이 물건 수입해서 보세구역에 도착 안 한 재고자산이 있는지 몰랐지. 근데 암흑기가 도래했어. 개인사업자는 폐업했어. 근데 아직 법인 등록번호 안 나왔어. 보세구역 가갖고 물건 주세요. 나 수입한 당사자인데요.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니까 등기부등본 주세요. 뭘 잘 모르시죠? 그러면 그 물건을 사갖고 갖다 마진 붙여갖고 팔아야 되는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돌아버리냐고. 근데 그걸 나한테 쏟아부니까 진짜 전화 노이로제. 펑청. 왔나? 전화?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내가 잘 할 줄 모르는 내가 잘한다고 하고 15년 전에 그 일을 수임해서 일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덜컥 폐업해버리고 법원에 또 판사님한테 허가를 집어넣어서 법원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그 시간은 통제에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왜냐면 법원에 집어넣는데 판사한테 김 판사 왜 내 거 처리 빨리 안 해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혹시 하자 걸릴까봐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인데 판사한테 이 김 사장 전화 와서 빨리 좀 해주시 이렇게 안 되잖아요. 법원은 함흥차사입니다. 그런 이제 암흑기가 지금도 사실 넘기 어려운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암흑기가 생기면 사업자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겪게 되는지 정리를 해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편할 것 같습니다. 암흑기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수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금융거래가 이제 안 되니까 계좌 발급이 안 되겠죠. 계좌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인증서도 안 되고 인증서 안 돼서 세금계산서 발행에도 문제 있고 대기업 거래 이런 데 협력업체 등록이 안 됩니다. 본인 신분증 없이 할 수 없는 행동들이 다 안 된다. 근데 그 결과 그 암흑기 기간 동안에 그 중요한 매출을 마음대로 못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이러한 암흑기에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해야죠.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그 암흑기를 어떻게 잘 견뎌내고 하는 것이 영업 노하우고 뭐 그런 거인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장 메인에 해당하는 그 암흑 기간 동안에 개인 사업자가 멈춰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업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이동이 빈번한 회사와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 같이 재고자산이 아예 없는 회사라면 나뉠 수 있어요. 좀 전문 용어긴 하죠. 재고자산이 뭐냐면 쉽게 시청자분 설명드리면 야, 너 뭐 하는 회사 다녀? 이렇게 할 때 그 뭐에 해당하는 게 재고자산입니다. 그 회사에. 나 이런 노트북 만드는 회사 다녀? 그러면 이 노트북이 재고자산이에요. 근데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자산이니까 이거 팔아서 먹고 사는 거니까 이게 입고와 출고, 이동이 빈번하다고. 이동이 빈번하면 암흑기의 첫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사이에 재고가 막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업종과 또는 부동산 임대업은 뭐예요? 부동산 하나 딱 갖고 있으면 월세 나오는 거야. 제 꿈의 비즈니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한 달에 내가 100억짜리 빌딩 있어서 한 달에 3천만 원씩 들어와. 그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돈 들어오는 사업들. 그런 데는 재고자산이 없죠. 소유 그 자체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데의 법인전환에서의 암흑기는 그나마 좀 수월하다. 하지만 그럼 재고 이동이 있는 회사들은 암흑기를 못 버틸 거냐? 핵심적인 초특급 영업 비밀이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알아서 문제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이제 저희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절대 책이나 법에는 안 나와 있죠. 제가 뭐 100여 건 이상의 법인전환을 수행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경험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인전환의 암흑기가 오래가는 가장 큰 핵심에서 기준일을 언제로 삼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대표님한테 그냥 물어봐서 언제로 폐업할까요? 언제로 기준일 삼을까요? 해서 대표님이 원하시는 날짜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세무사나 회계사가 직접 이 업종은 이때 기준일로 잡아야 문제가 안 생기고 최대한 그 암흑기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일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법인전환의 암흑기에 대해서 영상으로 찍어 드렸는데 지금 법인전환을 계획하고 계신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 나의 업종이 재고가 많고 협력업체 등록도 해야 되고 입찰도 하는 업체라면 댓글로 상담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이때쯤 하시면 좋고 시기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암흑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다 할 거야? 한 10분까지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독.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러나요. 2, 3개월 흐르면 누가 알게 돼? 그 개인 사업자가 알게 돼. 당신 처음 해보는 거지. 이렇게 알게 된다고. 죽고 싶었습니다. 아주 죽고 싶었고.